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고 드린 대로 LED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다이오드의 특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우리말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지요.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빛이 나는 조그만 불, 과거에 가전제품의 전원 표시 등에서부터 오늘날 조명용으로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LED가 빛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먼저 다이오드의 구조와 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듭니다. 다시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양성 반도체를 말하고,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그러니까 음성 반도체를 말합니다. 흔히 반도체라고 하면 오늘날 첨단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메모리, CPU, GPU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겠지만, 물질적으로, 재료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족 원소인 실리콘과 게르마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인 실리콘 그 자체는 상온에서 그다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지만 여기에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이것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삼족 원소인 붕소, 알루미늄, 인디움, 갈륨 같은 원소를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됩니다. 반대로 오족 원소인 인, 비소, 안티몬 같은 원소를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P형 반도체는 실리콘 원소와 삼족 원소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 하나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전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마치 양전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N형 반도체는 실리콘 원소와 오족 원소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 하나가 남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유전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이 도핑된 P형 및 N형 반도체는 전공이나 전자라는 캐리어를 보유하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기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다이오드는 이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접합을 하면 접합부에서 만난 전공과 전자가 서로 상쇄돼서 도전력을 잃게 되는 공핍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 이어진 스위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록 이어진 길이기는 해도 공핍층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순방향일 때 이 스위치 자리를 약간 턱이 있는 길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밴드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해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을 밴드라고 부르며, 한 밴드와 다른 밴드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와 밴드 사이에 틈이 있으므로 그것을 밴드갭이라고 부르며,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그보다 높은 밴드로 갈아타려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전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량을 표현하는 단위로 전자볼트가 있습니다. 1전자볼트는 전자 하나가 1볼트 전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위를 이용해서 밴드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다닥 급하게 설명했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한 밴드에 있던 전자를 그 다음 밴드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자볼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 밴드갭이 2전자볼트라고 하면 여기에 2볼트의 전압을 걸면 이 전압에 의해 에너지를 받아서 가속된 전자는 이 밴드갭을 뛰어넘어 흐를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장황하게 밴드갭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이렇게 문턱을 넘기 위해
밴드갭을 넘은 전자가 다시 원래의 에너지 준위로 되돌아올 때는 반대로 에너지를 내어놓게 될 텐데, 그때 그 에너지가 빛이라는 형태로 방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밴드갭을 적절히 잘 설정해서 만들어진 PN 접합부를 갖는 다이오드에 밴드갭만큼의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문턱을 넘었다가 떨어지면서 의도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밴드갭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빛,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변할 때 그 에너지 차이를 빛으로 내어놓는 원리를 이용하니까 에너지 손실이 극히 적습니다. 공급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죠.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빨간색 LED는 약 2V 정도의 밴드갭을 갖습니다. 그보다 파장이 짧은 녹색 LED는 약간 더 높은 밴드갭을 가지게 되고, 파란색이나 흰색 LED는 약 2.8V 정도의 밴드갭을 갖습니다. 자, 필요한 이론과 원리를 대충 설명했으니 이제 실제로 다양한 LED를 대상으로 밴드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4V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kΩ 저항 2개를 준비했습니다. 지나치게 큰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LED 없이 쇼트가 나더라도 2kΩ의 저항이 있으니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는 기껏 12mA 밖에 안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LED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LED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전원 전압 24V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빨간색 LED의 에노드에 플러스를,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와, 1.99 거의 2V가 표시됩니다. LED마다 전격 전류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보통의 신호용 LED는 10에서 20mA 정도의 전류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LED 밴드갭 대비 상당히 큰 전압의 전원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밴드갭에 의한 전류 변동성을 최소로 하면서 적정 전류를 가지고 다양한 LED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녹색 LED는 약 2.17, 2.18V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시그널 LED 중에서도 특별히 더 밝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몰딩이 투명으로 되어 있고 부르는 말도 고휘도 LED라고 합니다. 더 밝은 빛을 낸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는 뜻이므로 소비 전류도 더 커야 할 텐데, 여기서는 최소 전류로 밴드갭만 확인하고 있어서 이 주황색 고휘도 LED는 아까 빨간색보다도 낮은 1.94 정도로 보이는데, 얘도 전격은 한 2V 정도 걸어주면 훨씬 밝게 빛날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LED는 약 2.7에서 2.8V 정도 나오네요. 그 외에도 LED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리모컨에 많이 사용되는 적외선 LED도 있고,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LED도 있습니다.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파워 LED도 있고, 살균 장치나 플라스틱 경화용으로 많이 쓰이는 자외선 LED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파란색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으므로 밴드갭도 큽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이오드 중에서도 LED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급하게 제작한 영상이라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